다음은 오랜 시간 부정선거로 싸워보신 분이죠. 한미동맹당과 전환기 뉴스의 전환기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환길입니다. 네, 요즘어서 저는 청년들한테 2030 세대들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 현재 6.3 선거 이후로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10대 고등학생들도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청년들이 모여서 6.3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재선거를 요구한다는 이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도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역시 어젯밤에도 그저께도 청년들과 함께 자고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타난 이유는 단지 피켓 들고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의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있었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이 정당한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미개국도 아니고 이런 첨단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권을 도둑맞고 있는 이런 현실이 그동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었고 지난 20여 년간 제기되었지만 이번에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너무나 결정적인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6.3 선거 부정선거였고 재선거에 대한 요구는 전국적인 전면 재선거 요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는 이제 이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첫날은 제 옷에 가슴에 새기는 것처럼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허철원 사무총장의 사퇴에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선긋기하고 꼬리자리 가지고 있지만 첫날 구호는 제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재선거, 전국적인 재선거, 6.3 선거 원천무효 재선거였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그러면 왜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재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5일째부터 구호는 사전투표 없애고 바로 당일 투표를 하고 전산 조작이 있는 전산투표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제 모든 목숨까지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실선거 아닌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일 뿐이지 뭘 재선거까지 해야 되는가? 그 정치적인 선동이나 요구 아닌가? 라고 하는 분들께 증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뉴스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6.3 선거날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또는 선거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0개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했다가 그 뒤로는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는 91개가 아니라 지금은 160개 선거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고 송파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저녁 6시까지 투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용지가 없어서 밤 10시까지 투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는 80장만 배부되었습니다. 20명은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채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본 20명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재시험을 당연히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시험 시간이 지나면은 시험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시험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된 뒤에 답안지를 작성하면은 그것은 부정 시험이 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라는 이 투표권에 있어서 저녁 6시가 아니라 밤 10시까지 송파구에서는 투표가 행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6시가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에서 정답지가 발표됩니다. A 후보 당선 유력, B 후보 당선 예측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답지가 발표된 6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밤 10시까지 투표를 했다는 것은 시험을 예를 든다면 정답지가 발표되고 난 뒤에 계속 문제를 4시간이라도 푼 겁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6.3 선거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학생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투표용지 못 받았어. 기다리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뒤에 그거 다 해도 당락에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재선거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오세훈 당선 또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따라서 좌파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를 지지했던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행사할 수 없었던 주인된 국민들의
하던 이런 투표권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대신해서 목소리 내야 되고 투표를 되찾기 위해서도 이것은 부정선거였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야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이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지역으로 현재까지는 발표되고 있는데 추가로 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6.3 당일 선거 있기 전에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 통계 조작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송도 1동에서 득표한 수가 3030표입니다. 송도 2동에서 얻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 똑같이 3030표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유정보 후보가 송도 1동에서 얻은 득표수는 1440표입니다. 송도 2동에서 얻은 득표 역시 1440표였습니다. 여러분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얻은 득표수가 숫자가 틀리자고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송도 1동과 2동은 유권자 수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다릅니다. 유권자 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득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통계학과 교수, 저는 그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그 교수는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국에 계시는 수학 교사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수학 교수, 교사 여러분, 통계학과 교수 여러분,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인천 연수 송도 1동과 2동에서 사전투표에서 우연히 일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두 곳뿐만 아니라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도 좋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화면은 바로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 3일동과 그리고 신안,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민영배 후보와 이정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수 3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1위 후보죠. 1위 506표. 그리고 신안군 하의면에서 민영배가 얻은 득표수 역시 506표 똑같습니다. 2위 이정현 42표. 또 역시 하의면에서 또 42표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 3일동과 신안군의 하의면에는 인구수가 다릅니다. 유권자 수가 다릅니다. 유권자 수가 다른데 어떻게 1위, 2위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하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전국에 계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양심 있는 교사 선생님, 수학 선생님, 대학 교수님,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묻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에서 민영배가 역시 전부 다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장성 북하면의 민영배 득표수 606표, 그리고 한평 음남면에서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수 역시 606표로 똑같습니다. 이정현 후보 57표, 역시 또 이정현 51표. 여러분 또 묻습니다. 전라도 장성 북하면과 전라남도 한평군 음남면은 인구수가 다릅니다. 유권자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위, 4위 또 후보의 득표수는 달라요. 유독 1위와 2위 민영배 후보와 이정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사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의 통계학과 교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전 국민들에게 교사의 양심을 걸고 교수로서의 양심을 걸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 밑에 있는 광주, 송정일동, 그리고 고흥군, 금산면에서 행정부 얘기 다르고 인구수가 다른데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401표, 또 1401표. 이정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 역시 120표, 120표 똑같습니다. 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졸업했고 적어도 대학생 정도의 학력이든 아니면 적어도 IQ 80 이상만 되어도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일동 1위 후보 민영배 3030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 송도일동의 사전 관내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3030표입니다. 옆에 있는 송도 이동의 박찬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 똑같이 3030표입니다. 송도 일동에서 역시 얻은 유정보 후보의 득표수는 1440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송도 이동에서 똑같이 유정보 후보는 1440표를 얻었습니다. 한 군데만 일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득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가 정말로 바보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 6.3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통계,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말하기를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5억 9천만 원, 6억은 되지 않습니다. 5억 9천만 분의 1 곱하기 6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지구 탄생 이래로 매주 로또 당첨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로또 당첨도 기대가 아닙니까? 2주 연속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안 믿겠죠? 그런데 지구 탄생 이래로 매주 복권 당첨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알려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당일 투표는 헌정사상 지금까지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통계 조작에 이미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지 아십니까? 이미 컴퓨터로 집계가 짜여진 대로 세팅된 대로 발표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할머니들께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심정으로 우리 지역 일꾼은 내가 뽑겠다는 심정으로 투표장을 갔지만은 그렇게 해서 갔었던 우리 국민들의 모든 투표권은 박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유린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민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6.3 선거에서 그 지역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뽑았느냐? 선관위와 또는 선관위 배후에 있는 지난해 6.3 대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이 자리에 서실 모산 대사님께서 국제선거감사로 지난해 오셨다가
올린 보고서에 하면 지난해 6.3 대선 역시 이 장면 보입니까?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해 1년 전 6.3 대선 때 왼쪽의 것이 당일 투표에서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에 이긴 것입니다. 당일 투표는 빨간색이 많죠? 김문수가 이겼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도배된 지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2025년 6.3 대선 때 재외 국민투표에서 누가 더 우세했는가를 가리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지도 속에 보다시피 재외 국민들의 투표 결과는 252대 1입니다. 252대 1. 딱 한 개 지역 경남 의령을 빼고는 모든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옵니다. 와. 여러분, 재외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252대 1입니다. 재외 국민 되면 해외 가면 전부 다 이재명 지지자로 변합니까? 심지어 대구 경북도 이재명,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로 재외 국민투표는 모두가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답변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이재명 지지하셨던 분들, 이재명 찍으셨던 분들,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북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2026년 6.3 선거뿐만 아니라 2025년 대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언론에서는 외면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외면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만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와 한편이 되어서 똑같은 범죄자 집단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속인 것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이번처럼 우리 국민이 후보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통계회에서 세팅되어 있었다. 이 말은 컴퓨터로 집계를 해서 조작된 결과가 발표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달라야 됩니다. 이미 100여 개 대학에서 시우선을 했고 이번 주는 학기말 시험 기간이라서 선언만 하고 행동 옮길 것은 이번 주 주말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 내고 나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만 꺼내면 음모론자다, 거구다,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2026년 6월에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진정으로 참정을 되찾고 이런 통계가 조작되고 컴퓨터로 조작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되고 새롭게 개선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였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학원 강사, 일타 강사 자리 내려놓고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처럼 마이크 들고 외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해놨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소리 내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지난 20여 년 동안 민경우 의원은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조작된 선거 결과 때문에 낙선된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께서 아스팔트에서 욕먹고
욕먹고 소개질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싸워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께서 오랫동안 싸우신 덕분에 바로 이번 6.3 선거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총체적인 선관위의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 용지가 부족했습니다. 투표하러 가고 싶은 가서 투표하러 갔지만 용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정부를 지배받은 것입니다. 저는 호소드립니다. 지금 제가 호소하는 말은 특정 정당을 지지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들께 특별히 저를 싫어하는 정치적 성향 가진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린 이 연설 속에 제기한 이 의혹과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것을 눈에도 보고 직접 보고도 그것을 부인한다면 당신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외쳐야 될 것은 제 가슴에 새겨진 바로 재선거. 왜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하면 음모론이다.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것은 모든 국민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성한 참정권이 도둑 맞은 것이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언론인 여러분, 부디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가장 희망적인 것이 바로 이번 옆에 올림픽공원 이곳에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생도 나옵니다. 유모차 끌고 아이들도 어머니도 함께 나옵니다. 고등학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축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바로 이것만 외치면 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직개, 바로 수개표 이것만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 아닙니다만은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뒤로 물러서서 지금은 이곳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는 올림픽 공원 안에서는 어느 누구 마이크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금 연설은 바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입니다. 안에는 아직 집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저는 기대를 겁니다. 전국에 100여 개 대학에서 이미 시우선을 따온 이 대학생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의 살아갈 이 대한민국에 당신들이 행할 투표권 이제 더 이상 뺏기고 조작되는 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을 묵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간 해왔던 부정선거 짓을 이번에는 마구잡이 행하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20여 년간 행해왔으니 정치권이나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걸 덮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꼬리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선관위장이 사퇴했고 헌철은 사무총장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절대 그만할 생각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검을 넘어서 전면적인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목소리 냈지 않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아이도 못합니다만은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 당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지식인의 양심을 걸고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으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반드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재선거 요구해서 선거제도 개선될 때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유와 같은 유명한 가수, 그리고 BTS 같은 월드스타, 유재석 같은 최고의 그분들께서도 부탁드립니다. 당신들께서 인기 끌고 돈 벌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늘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은 덕분에 지금의 아이유가 있고 유재석이 있고 BTS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내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들어가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보장된 5,200만 국민을 위해서 4,400만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부터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그 국민들에게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모두가 재선에도 투표권,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아줘야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사랑받는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 이름께 호소합니다. 늘 정의와 민주를 외쳤던 분들, 민주 변호사 모임, 민변의 변호사분들, 당신이 주장했던 민주가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경실련 그리고 참여연대, 당신들 시민단체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이제 똑같이 목소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2026년 6.3 선거에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아니라 외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하나같이 빼앗긴 내 주권을 되찾겠다, 내 탐정권, 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준 이 기회에 특별히 지금 제 뒤에 올라오실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으로 오신 프랭크 박사와 모산 대사님이 이 자리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오늘 이 자리 아닙니까? 6.3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있던 이 6.3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무조건 부정선거를 이번에 척결해야 됩니다.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보 좌파, 진보 보수,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로 우리는 좌우 갈등과 서로 간에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어. 가족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대화를 못하고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어. 하지만 이제 이번 사건만큼은 6.3 선거에 대한 대응만큼은 정치 성향이 다를지라도 진실을 가지고 외치고 진실을 가지고 토론하고 온 국민이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척결하고 그리고 재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1987 때 민주화, 독재화 때 민주화 외쳤던 분들, 그때 우리가 외쳤던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빼앗긴 국민의 투표권 되찾겠다. 이 참정권보다 더 우선되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당부드립니다. 저와 함께 1987 때 민주주의 외쳤던 분들, 지금 침묵한다면 당신은 그동안 민주화를 외쳤다고, 당신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외쳤던, 청년의 나이 때 외쳤던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던진 말에 반박해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반박해 보십시오. 다 함께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날 선거 직후에 그날 밤에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한 뒤에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폭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말할 게 많습니다만은 다 아직 두고 보십시오. 선관위가 끝까지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꼬리 자르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듣고 가자 무슨 재선을 하는데 그 자들 또 역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이번에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설하면서 이재명 말을 한 번도 안 꺼내고 딱 한 번 아까 선거 결과 때만 통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저는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2030 청년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면 제가 먼저 피를 흘리겠습니다. 누가 죽는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덕분에 저 역시 아까 연예인들처럼 돈 벌었고 그것은 청년들에게 빚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이번 6.3 선거에 대한 모든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같이 한 번만 외치고 마칩시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스탑 더 스틸.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심판